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IPO. 이건 그냥 하나의 거대 기업이 증시에 대비하는 그런 단순한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금액부터 한번 보시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상장 가치는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1등 기업의 몇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바로 이 숫자가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모든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의 상장이 한 나라의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스페이스X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한국 시장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급 효과부터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X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우주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는요,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보통 10배에서 15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길을 연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는 어떻습니까? 재사용 로켓 기술 하나로 PER이 80배가 넘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게 아니라 이 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시장이 얼마나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시장의 지배자인 스페이스X가 80배 이상인데 한국의 스페이스X라고 불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5배에서 52배 정도죠? 바로 이 격차 때문에 투자자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잠깐만. 스페이스X가 저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 가치도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가치의 재평가, 즉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충격파가 한국 시장에 어떤 경로로 퍼져나가면서 각기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네 가지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업들을 네 가지 전략적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스페이스X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울상 모델, 오히려 그 경쟁자를 도와주는 경쟁자의 조력자, 스페이스X 생태계에 아예 부품으로 들어가는 가치사슬의 연결고리,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논리로 커가는 주권의 방패. 각 기업이 어떤 전략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거대한 파도를 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주자, 바로 거울상 모델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X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만큼 가치 재평가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이죠. 자, 여기 하나의 전략을 보면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 공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발사체부터 위성, 엔진까지 전부 다 직접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고 정부로부터 누리호 핵심 기술도 넘겨받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돈입니다. K9 자주포 같은 방산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현금을 미래 먹거리인 우주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스페이스X가 일으킨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경쟁자의 조력자,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이 회사는 반 스타링크 연합군에 무기를 대주면서 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영리한 포지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니까 원앱 같은 경쟁사들은 살아남으려면 필사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투자가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인텔리안 테크의 위성 안테나 주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이게도 스페이스X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텔리안 테크의 실적은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X와 아예 한 배를 탄 기업들입니다. 스페이스X의 공급망에 직접 부품으로 참여하는 가치사슬의 연결고리들이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을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로켓 스타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이 회사들의 성공은 스페이스X의 생산량과 그야말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스페이스X가 로켓을 한 대 더 쏠 때마다 이 기업들의 매출도 함께 올라가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주권의 방패인데요. 스페이스X의 그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입니다. 이것도 앞선 사례처럼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효과입니다. 스타링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나라 입장에선 이거 우리나라 통신이랑 안보를 특정 외국 기업 하나에 다 맡겨도 괜찮은 건가?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 정부 입장에선 LIG 넥스원이 주도하는 한국형 위성 함법 시스템 KPS처럼 우리만의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명분이 되고요. 당연히 더 많은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서 미중 경쟁 같은 이 거대한 지정학의 파도가 스페이스X 효과를 어떻게 더 키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프렌드 슈어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끼리 공급망을 만들자 이거죠. 미국이 우주항공 같은 최첨단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바로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좋고 가격이 쌀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 지정학적인 가치가 더해져서 스페이스X가 한국산 부품과 배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분석들을 싹 모아서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기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중심, 코어로는 안정적인 방산 실적이라는 안전판 위에 우주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더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둘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 즉 알파를 추구한다면 스페이스X 관련 뉴스 하나하나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텔리안 테크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로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주 경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페이스X라는 이 거대한 말에 직접 올라타거나 그 경쟁자에게 무기를 대주거나 혹은 그 말에 편제를 공급하는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미래에 투자하시겠습니까?